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HLB에 대해서 정리 처리하는, 그리고 언제 정도에 이걸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요일까지 해서 한 0.31% 빠지면서 65,30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핵심도 최저점이죠. 71,957원. 여기를 완전히 클래스 2 나오고 나서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더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게 이제 거의 11일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일. 정확하게 11일인데 이 11일 동안에 매도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이걸 다 담는 주체는 지금 외국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개인분들께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외국인이 다 담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 보시면 2600포인트 해가지고 위로 50포인트, 아래로 50포인트로 위아래 상방으로 박스권으로 외국인들이 가둬놓고 선물 옵션에서 콜 옵션 매도 처리 때리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HLB는 11일 연속 매수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래 매매 종합 보시면,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쭉 매수가를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수를 이제 금요일 날은 들어왔다가 이제 하루 단기 차익 매물은 빼고 뭐 매수가 들어왔다가 한 일정한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쭉 빼는 거를 다 받아먹고 있는 형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시장은 60% 이상이 외국인들이 좌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꼭 보셔야 되고, 과거에도 봤을 때 HLB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외국인하고 금투 쪽하고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때 HLB의 주가는 급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하고 금투하고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본인들께서 그 나라 하루하루 시장에서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캔들 모양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단기적인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의 위주인데 이 아래 꼬리 달리면서 매집선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금요일날. 그러면서 윗꼬리 부분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빠질 때 윗꼬리가 거의 달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도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거의 다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지금은 아랫꼬리 부분이 더 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매도보다 매수가 더 세지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매도의 주체는 개인이고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HLB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구간, 여기 핵심도 구간에 매집 물량 처리 뭉쳐져 있는 11만 4천원에서부터 9만원대, 이 구간에 가장 많은 매집 처리가 뭉쳐져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매도 처리를 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는 뜻이랑도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HLB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강성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매도 처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방에서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는 주체들한테는 굉장히 좀 보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투매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졌던 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졌던 것도 HLB의 리버스냉 칼렘니 주막에 대한 보완 부분이 떴을 때고, 여기도 클래스 2로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매집선이 매도 처리가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냥 단기적인 수급 처리로 이 일정에 맞춰서 빠르게 올라가려고 했던 물량들이 그게 자기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대로 빼버렸다는 거. 그래서 단기 수급적인 측면은 거의 다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을 때 OBV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도 여기까지 주가 하락은 한 30% 이상 나왔는데 OBV는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 가지고 요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물량 자체는 매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금토 쪽에서 수급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시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좀 세게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항대 매물 구간 박스권으로 했을 때는 9만원 정도, 여기 이 박스권 여기가 핵심 도구 중에 저항대 매물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윗꼬리 부분 달린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승인 처리 나오고 나서 사실 뭐 매출액 2조 원이 그냥 붙는 거고, 로열티만 해도 15%에서 25%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그 판권 부분에 대해서 갖고 오는데 처음부터 2천억 원 이상을 받아낼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순수 분기 영업이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제가 볼 땐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는 15만 원 선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매출액이 지금에 대해서 2조 원이 붙고 영업이익이 한 40%까지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8천억 정도? 지금 이 HLB의 리버스앤 칼륨니즘막의 원가 부분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약을 만드는데 원가가 1%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럼 나머지 99%는 말 그대로 100에서 이거 만드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1%. 그럼 나머지는 뭐 생산시설, 그리고 인건비, 뭐 그리고 다른 데다 판매처에다가 판매 로열티 줘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남는 순수익이 40%인데 그럼 한 8천억 정도 남는 건데, 지금 20배만 쳐도 16조, 30배를 받는다고 하면은 24조입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웬만하면 신약 회사들이 멀티플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5만 원은 그냥 넘어갈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우선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렉라자보다 HLB의 리버스앤 칼륨니즘막이 더 그 시장 규모도 크고 판권도 더 셉니다. 그리고 두 개의 회사의 차이가 뭐냐면,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렉라자가 임상실험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로열티 부분은 15% 정도밖에 못 먹어요. 이게 임상실험에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연구진이 완료 처리를 하고 증명 처리를 받은 다음에 생산시설까지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HLB는 임상실험까지 본인 회사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칼륨니즘막에 대한 중국 그 항서제약의 판권 자체도 이미 사오고 나서 이게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로열티를 30%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르니까 HLB는 지금 상태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저점 상태고, 지금 일정 자체가 나와 있는 부분이 6월 그 3월 20일이잖아요, 여러분들. 3월 20일 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이 FTA 승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한 3개월 전부터 조금씩 꿈틀꿈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3월 20일이라고 하면은 2월 20일, 1월 20일, 12월 20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이제 그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는 거에 당연히 승인 처리 나가겠지만, 핵심 물량 저항대 매물 구간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이 구간 말 그대로 9만 원 선 있잖아요, 9만 원. 지금 9만 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그 12월 20일 전에 매집 처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11월 안에 사 두시는 게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저점이 어디냐를 찾는 건데, 이 저항대 매물 구간이 있는 건다 봐도,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선 가져가면서 시장 눌림 현상에서 장막판에 아랫꼬리에서 매집 처리 들어오는 거 보면은 지금 현재 65,300원 여기가 최저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 매집선을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더 이상 주가에 대한 하방 지지선을 방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좀 괜찮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뭐 외국인 순매수 1위 HLB 해가지고 코스닥권에서 계속 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HLB, 파마 리서치, 펩트론 이런 거 쭉 보시면 바이오 섹터가 상위권에 외국인 매수세 지금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하고, 그리고 그 바이오 섹터에서 아직 멀티플 밸류가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반대로 매도 1위는 또 HLB입니다. 외국 개인이죠. 이건 개인. 요거는 외국인이고요, 여러분들.
개인들은 또 반대로 팔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돈을 갖고 있는 비중 자체가 그래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OS 보고서 최초 가남 신약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볼 때가 됐는데, 이게 이제 6월 5일 날짜잖아요, 여러분들. 6월 5일 날짜에 나온 건데,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게 표준 치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 치료제. 지금 그 중국에서는 리보세넨 칼렘니즘하고 표준 치료제로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티센트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ORR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써져 있는 내용이 OS 비율은 리보세넨 칼렘니즘의 49%, 대조군이 36.2%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투약했을 시에 간암 환자의 약 40%가, 그러니까 49%죠, 이제 3년 이상 생존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뭐 어떤 인종이든 간에 객관적 반응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기존의 표준 치료제보다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FDA 승인 처리만 나면은 표준 치료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표준 치료제가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간암 환자가 나타났어요. 왔어요, 병원에. 그러면은 지인 같은 경우에는 티센트리를 갖다가 먼저 그분한테 권유를 해드려요. 그런 다음에 그게 안 먹히면은 다른 약을 이제 해보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표준치료 바뀌면은 간암 환자가 왔을 때 리보세넨 칼렘니즘하게 병행요법을 가장 먼저 그 의사들이 추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고 그게 안 됐을 시에 다른 것들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객관적 반응률이 가장 높은 거를 표준 치료제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존에 지금 표준 치료제에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 처리만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표준 치료제가 늘어간다고 하고, 표준 치료제가 되면은 기존의 매출과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더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한 두세 배 정도 더 뛰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멀티플도 더 높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간암 환자가 40%가 약 3년간 생존을 한다는 뜻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약으로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도 있고, 약으로 해가지고 간암에 대한 크기를 줄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수술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크기를 줄여가지고 수술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FDA 승인 처리 나온다는 건 기정사실화 지금 돼 있잖아요. 어차피 보안 부분에 대한 재검토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뭐 거의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이 바로 표준 치료제에 들어갈 수가 있냐, 이미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HLB는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시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그 차트 어떻게 하고 대응 처리나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HLB 본 회사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 중이어서 지정 리스크가 조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게시판에 올려둔 글 보셨겠지만,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우리 쏠 거야라고 말을 하고 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한테도 허락을 다 받고 쏜 거고, 아무래도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한번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란한테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하루 이틀 정도면은 대부분 3거래일 안에 주가는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65,300원대를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싼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그렇게 대응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도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비중 조절하셔야 될 부분은 9만원,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15만원까지 이렇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LB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